(12월 14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오바마 대통령과 재정자비 협상에 대한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재정자비 협상이 앞으로도 미국 경제를 압박할 것이란 불안감이 작용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6%, 나스닥은 0.7%, S&P 500 지수는 0.6%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미국의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가 다시 확산되면서 하락했습니다. 영국은 0.27% 하락하며 연속 6일 상승세를 마감했고 독일은 0.43%, 프랑스는 0.1%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닷새 연속 하락하며 달러당 1,070원 선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엔화에 대한 원화 환율도 100엔당 1,300원 선이 붕괴됐습니다. 이에 정보기술과 자동차, 조선 등 수출 기업의 환차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함에 따라 북한에 대한 해운 분야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공식 제재안을 마련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별 국가와 협의해 추가하는 2단계 제재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밤 글로벌 증시는 모두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한 건 일주일 만에 처음이기도 했는데요.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가 발목을 잡으면서 지수 상승을 제한시키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시장으로 돌아오면 어제 코스피 지수가 무려 석 달 만에 2,000포인트를 회복해줬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11거래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도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죠. 시총 상위 종목들 줄줄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주말 앞둔 금요일장 오늘 2,000포인트 지켜낼 수 있을지 자세한 대응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2부 첫 순서는 청성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미라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청성촌놈 신창환입니다. 예, 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시장 예상보다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마감에 임박해서 2,000포인트를 돌파했는데요. 삼성전자도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중국 증시 어제 좀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지 조정이 나올지 자세한 전망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요즘에 참 그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서 가슴이 무너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신께서 상장 폐지식이라고 만약에 말을 한다면 저는 삼성전자와 문재인 테마주를 저는 상장 폐지시키고 싶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일단 제가 여러분 이제 누차 말씀드렸죠. 주가가 하락할 때 이제 선물의 무게중심이 250에 있습니다. 250 이후에 255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다시피 255를 관통하면 265에 갈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참 여러분 후원 덕분에 어제 정확히 맞췄습니다. 맞췄는데 너무 제가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픈데 저도 물론 뭐 다 먹지는 못했습니다만은 250, 255, 265, 260은 0.1도 안 틀리고 선물이 떴어요. 그래서 너무나 가슴 아픈 이런 일인데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참 삼성전자의 이제 대응 문제, 삼성전자를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대응 문제, 이 문제에서 우리 개인들이 자유롭지 못한 부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삼성전자의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한번 액면 분할을 이제 개인들이 한번 살 수 있게 문턱을 낮춰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대선에 누가 되든지 삼성전자 같은 이런 주식을 우리 개인들이 분명히 접근할 수 있도록 액면 분할을 한번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나머지는 제가 볼 때는 특히 문재인 테마주라든지 홍철수 테마주, 대선 테마주들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다 잡아 넣어야 됩니다. 다 잡아 넣어야 돼. 다 잡아 넣어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더 말하면요. 자, 이제 팔아봅시다. 팔아야 됩니다. 이제 무조건 팔아야 되고요. 장 자체는 여러분 보다시피 60일 이평이 있는 1940포인트 이후에는 프로그램 매수, 특히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양적 완화에 의한 그 프로그램 매수로 이제 주가를 끄집어 올리는 그런 모양인데 실제로 여러분 아다시피 삼성전자와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이제 잔치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생각보다 지금 너무 강한 그런 모양을 보이나 실제로 보시면 주가의 이제 하락폭에 거의 전고점이라든지 62% 이상의 반등하는 그런 국면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그 은행주들이 생각지도 못하게 특히 이번에 주가 올린 거 보면 철저하게 개인이 보유하지 않는 종목들, 보유했는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자동차 관련 주식들은 38% 전후 뛰고 개인들이 없는 뭐 포스코라든지 신한진유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이런 개인들이 보유 없는 종목 그리고 조선주라든지 이런 종목들로 큰 폭의 상승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 특히 이번에 이제 조선주와 건설주가 이제 큰 폭이 나왔냐면 특히 실적으로 많이 따지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특히 실적하고 또 사실 실적이나 수급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조선이나 건설이 어려울 수 없는 그런 국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 건설과 조선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어떤 쪽에서 이제 올리라고 하니까 삼성전자와 이런 부분으로 올림으로써 우리 개인들을 한마디로 토사구팽시키면서 이 우울한 상승을 만드는 그런 장본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전부 매도를 강력 매도를 한번 해야 된다. 일단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자리는 거의 이제 양적 완화인데 우리나라의 양적 완화는 수출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화의 강세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일단 한번 팔고 2,000포인트란 마의 절벽입니다. 마의 절벽은 일단 한번 팔고 주가를 한번 다시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가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주가가 조금 큰 그 주봉으로 계속 봤을 때 주가의 상승이 조금 이번에 여러분 보다시피 주가의 상승은 상승폭의 38%에서 반등하는 그런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보통 38% 같으면은 하락폭의 38%를 넘어서는 이런 부시가 나는데 제가 볼 때 주가가 거의 온 것 같아요. 지금 자리에서 뭐 크게 아주 큰 대세를 보더라도 2035 전후에서는 꺾인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께서 현금화를 철저하게 챙기가 제가 그 사이 여러분들이 모든 방송 모든 전문가들이 안 된다 해도 저는 계속 방망이를 휘둘러라. 크게 휘두르지만 방망이는 계속 휘둘러야 했는데 지금은 휘둘리다가 잘하면 자기 눈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자리다. 특히 주가가 종가에서 장대 양봉, 이 장봉은 인위적인 양봉이다. 인위적인 양봉은 이 사람들이 사지 않으면 주가가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일단 한 템포 쉬어가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누차 말씀드려 조상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주식을 사라고 제가 삼성전자를 사라고 거의 1년 반째 떠들었는데 뭐 이미 삼성전자 못 샀는 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테마주 갖고 있다가 테마 영화의 주인공 불행한 주인공 되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 앞으로 주식이 물리더라도 우량주에서 사는 특히 시가총액 100종목도 싫다. 50종목에서 슬럼아이가 사는 그런 모양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누차 말씀드리고요. 지금 자리에서 제가 오늘 이제 선물 시작입니다. 오늘 시작인데 선물이 누적이 안 잡혀 있지만 선물 매물대 보면은 앞으로 265자리에 이 매물이 굉장히 큰 매물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265의 매물이 굉장히 큰 매물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이제 말씀드렸죠. 250 이하에 갈 때 걱정하지 마라. 250, 255, 그다음 265다 했는데 실제로 선물이 이번 바닥에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습니다. 콜자리에서 냈는데 실제로 이 콜자리에서 264 이후에는 우리 개인들은 전혀 먹지 못했습니다. 개인들은 전혀 먹지 못했거든요. 특히 먹은 부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번에 선물이 100 중에
개인들은 바닥에서 264, 265까지 먹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기관이 먹었고 끝부분이 외국인이 조금 먹은 그런 부분이지 실제로 우리 개인들은 많이 물려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어제 매물들이 앞으로 265에 대한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 선물이 안 찍기가 안 되지만 3월 매물 때는 앞으로 265가 마의 저항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물을 꼭 빼야 되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일단 매도 후에 여러분이 새로운 방향으로 센티비를 보면서 저와 더불어 머리를 짜내는 그런 모양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특히 21일평과 61일평의 골든 크로스 이 부분 보통 21일과 61일평 골든 크로스가 나면 주가 자체가 과거에도 굉장히 조정받는 그런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과거에도 굉장히 큰 조정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통 주가의 상승이 20일과 60일 골든 크로스에서는 고점 찍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한번 푹 쉬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제 아침에 생각나시죠 여러분 제가 분명히 아직까지는 아니다 더 갈 수 있다 제가 분명히 근데 계속 제가 더 갈 수 있다고 거품거품 물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막 쫄았고 저 자신도 실전 매매에서는 쫄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쫄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종목 외에는 일단 주가는 강력하게 매도에 동참하는 그런 부분이고 현금은 제가 볼 때는 7, 80% 정도 만들어버리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단 그래도 이제 주식을 사고 싶어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제가 볼 때는 환율에 관련 그런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좀 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원화 강세에 의한 수익 쪽 그쪽에 포인트를 맞춰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계 항공 운송량이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돈이 많아가 부자들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다. 부자들이 활동한다면 주식도 1등 주식을 산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맞추셔서 매매를 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목균형표로 봤을 때는 지금의 어제 고점 자리가 당분간 굉장히 힘들어가는 부분이다. 제가 여러분 누차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주식은 백수, 100일의 모든 상승이 끝나는 거고 100일의 모든 끝나는 게 있다 이랬는데 주가가 바닥에서 100일 떴습니다. 과거에도 제가 여러분한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주가는 한번 패턴이 100일에서 119일 사이에 패턴이 바뀌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했는데 정확히 바닥에서 100일 동안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국면을 보였습니다. 바닥에서 100일 동안 움직이는 국면을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천천히 쉬어가는 하나하나 틀리지 않게 100일 동안 주가가 뜨는 그런 국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조금 당황스럽고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주가는 주가대로 받아줘야 됩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상장 폐지됐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에 맞추는 그런 매매를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오늘은 전량 매도하시고 물론 조금 빠르게 나오겠지만 짧은 순환매가 제가 볼 때는 업종별로 다 돌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전량 매도할 수 있는 것은 매도 후에 제가 추천하는 종목 외에는 절대 사는 그런 분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주식을 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다. 여러분 소식 별탈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한번 쉬어가는 자리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하여튼 많은 수익을 냈습니다. 제가 한 주 됐죠. 문자와 주식, 선물 문자와 주식 문자를 서비스했는데 한 주 됐는데 많은 분들이 수익이 돼가지는데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회원 받고 이제 추가적으로 받지 않겠습니다. 대기자로 받을 테니까요. 여러분 오늘까지만 신청을 받는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여러분 한번 분명히 쉬어가는 자리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문재인 대선 테마주 분명히 보셨죠. 테마주들 평균 80% 급락했습니다. 절대 그런 거 만지면 안 되고 여러분 조상님이 나에게 1등의 윤회를 물려주는데 1등 주식만 하는 현명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뜨고 종합주가가 2,000포인트 돼가지고 기쁜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만 기쁘겠죠. 저도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저를 믿고 우리 쌤TV를 믿고 박미라 앵커님을 믿고 김 PD님을 믿고 새로운 모색을 하면 분명히 되니까 여러분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정리할 건 정리 싹 해버리시고 1등주와 더불어 우리 쌤TV와 더불어 새 출발하면 분명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가가 2,000포인트인데 허탈할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빨 꽉 깨물고 다음부터는 우량주 사가지고 단무지 정신으로 새로운 매매를 분명히 해야 된다. 여러분 보셨죠? 급등주는
여러분의 가슴에 못을 박습니다. 여러분 우량주 해가지고 새로운 매매에 새롭게 도전하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게 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정성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이렇게 시장 전망과 당부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청성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유망 업종과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AS 받아볼 종목은 현대 하이스코입니다. 저희가 지난 12월 7일에 추천해드린 종목이기도 한데요. 추천 이후 잠시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좀 장대 양봉이 크게 나오기도 했었죠. 이 종목 AS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시장이 어제도 2,000포인트를 넘어가면서 네. 상당히 강한 장세를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종목별로는 변동성이 되게 적어지면서 움직임 자체가 거의 안 나오는 상황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대응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이 좀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당분간은 이런 상황들이 좀 더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증시 자체가 끌고 올라가더라도 거의 삼성전자의 독주라고 할 수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거래량이 죽으면서 변동성이 적어지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사실 테마성 종목들도 급락 이후에 반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어떤 이슈로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일반적인 거래소나 코스닥 시장의 중대형주들은 변동성을 거의 안 가지는 상황이라서 연말까지는 차분히 내년을 준비하는 전략을 짜 가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현대 하이스코 같은 경우에도 내년을 보시면서 차분히 좀 매집을 해 들어가는 전략을 쓰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특히 현대 하이스코는 철강주이기는 하지만은 또 엄밀하게 얘기하면 자동차 부품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아직까지 전망이 밝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그것을 반영하듯이 최근에 다른 여타 철강주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가가 바닥권까지 떨어졌거나 이제 머리를 들고 올라오는 상황이고 상황들이 전부 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현대 하이스코만큼은 중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히 우상향을 보이면서 네. 잘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요번에 이제 만약에 5만 원대를 넘어서게 된다면은 신고가 경신을 하면서 추가적인 성장성을 또 보여줄 수도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주식을 거래를 하다 보면은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수급적인 부분이 겉으로 잘 안 드러납니다. 그렇지만은 중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안정성을 바탕으로 해서 대응을 해 나가는 전략들이 많기 때문에 수급적인 요소가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대 하이스코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그 기관들이 6개월 이상 꾸준히 계속해서 주식을 매집을 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면상으로는 조금 잘 안 보이지만은 빨간색 그래프가 밑에서부터 계속 꾸준히 따라 올라오는 것이 보이고요. 이것이 이제 기관들의 매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왕창 많이 주식을 사들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포트폴리오를 편입할 때 꼭 해서 조금씩 늘려나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좀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신다라면은 이 종목을 꼭 좀 편입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 하이스코 AS 도와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유망 업종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미리 살펴보니까 내수 관련주라고요. 이번 주 들어서 보면은 흐름이 철강, 조선, 건설 이런 경기 민감주 흐름이 더 강하게 움직였는데 내수 관련주 추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예, 실제로 주식은 네. 그 실제 주가 같은 경우에는 경기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행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네. 보면은 경기가 좋아지기 전에 이미 그 주가는 반응을 하고 오르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내수 관련주들도 그런 차원에서 좀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뉴스에서는 뭐 연일 내수 경기가 엄청나게 안 좋다. 그리고 내수 업체들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메이저 업체들의 그 실적이나 아니면 주가 상황이나 또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은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몇몇 종목들을 보시면은요, 뭐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그 8월 달부터 꾸준히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회사들이 경기가 침체돼서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라면은 주가가 이렇게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기가 좀 힘들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강세를 띠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체감하는 뉴스 쪽이나 아니면 체감하는 경기는 상황이 어렵지만은 실제 수치상으로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주가는 보통 이제 경기에 대비해서 6개월 정도 선행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면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그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또 오히려 지금 경기가 살아난다라고 했을 때는 내수 경기 회복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주가가 바닥을 잡고 조금씩 오름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상황이 그렇다지 어렵지는 않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고요. 최근에 가장 어려운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게 역시 이마트 쪽인데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베트남 시장에 새롭게 진출을 하면서 거기에서 주가의 바닥을 좀 찍고 돌려는 흐름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그 시장이 살아날 때 바로 밑에는 역시 경기 지표이기 때문에 이런 내수 쪽의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우리가 투자의 대상으로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수 경기 활성화 기대감에 오늘은 내수 관련주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 들어봤는데요. 그다음에 오늘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도 살펴볼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저런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더딘 진행을 보이기 때문에 개인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답답함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빠르고 덩치가 참 작은 종목들 아무래도 노려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롯데 미도파인데요. 롯데 미도파는 최근 들어서 이제 롯데 쇼핑과의 합병이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너지 효과를 더 크게 발휘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 차트상 바닥을 탈출하는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보시다시피 이평선들이 수렴한 상태에서 위쪽으로 돌려 세우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같은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수급적인 유입입니다. 그래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수가 집중적으로 몰릴 때 주가가 쉽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기관들의 급격한 매수도 상당히 주목을 하셔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매수가는 13,500원에서 14,000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정도로 조금 짧게 잡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기준가는 12,500원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롯데 미도파 살펴봐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로의 놀림목을 찾아라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먼저 오늘 AS 먼저 받아볼 종목은 RF쌤이라는 종목입니다. 저희가 지난 12월 3일에 추천해드린 종목이기도 한데요. 매수가도 잘 줬고요. 손절가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지켜주면서 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또 급등세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센 TV의 시청자분들이 조금 기분이 좀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 급등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RF세미 같은 종목군도 어느 정도 크게 오르면서 시청자분들의 계좌에 풍성하게 만들었을 거라 좀 생각을 하고요. 일단 수급적인 부분 자체가 일단은 뭐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자체가 수급이 없었다는 점을 제가 조금 더 주목해서 보시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어느 정도 크게 오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타의 코스닥 종목과는 또 다른 흐름을 좀 나타내는 그런 RF쌤이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금 연기금이 어제 조금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만큼 어느 정도 지금 매수 기조에 아직까지 우리가 달성을 좀 더 기다리셨다가 이익을 취하는 전략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주가 상황을 한번 보시더라도 다시금 또다시 신고가에 도전할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어제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많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어제 갑자기 거래량이 폭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 거래량 자체를
일단 우리는 연기금의 거래량이라고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저가에 잡았으니만큼 지금은 좀 더 기다리셨다가 수익률 조금 극대화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보는 기준으로 한 달 이상은 가지고 계셔도 괜찮은 종목군이 아니겠나 그렇게 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실적적인 부분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1차적으로 뭐 목표가가 13,000원인데요. 13,000원까지 일단 보유를 하셨다가 그 다음에 신고가까지도 우리가 같이 함께 성취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RF쌤이 살펴봐 드렸고요.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 보유하신 분들 좀 흐뭇하셨을 것 같습니다. 추천받은 지 2주 정도 됐는데 가온미디어 이 종목도 AS 부탁드릴게요. 네. 가온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마음고생이 상당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가온미디어는 전형적으로 어느 정도 하단 자체를 지금 손저선을 지나치지 않았습니다만 네. 고생을 우리에게 많이 시켜는 그런 차트였죠. 그만큼 지금 12월 6일 날 AS를 했는데요. 매수가를 말씀을 드리고 12월 6일 날 AS를 처음에 할 때 음봉이 길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부분 자체를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하단 자체를 다시 4,070원까지 내려오는 그런 큰 낙폭이 있었죠. 그만큼 흔들기가 조금 들어갔다고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그 후로는 지금 거래량 자체가 거의 안 나오고 있는 상태죠. 그만큼 지금은 매집이 대부분 다 끝났다고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오늘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차트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가 주봉상으로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지금은 상당히 뭐 완성도 90%에 가까운 상당히 이쁜 차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만큼 박스권 자체를 지금 돌파를 하는 시점에 놓여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만큼 지금 120의 선이죠. 주봉상으로 강하게 돌파하면서 다시금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더 노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보유를 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요, 4,600원 밑에서 장중 눌림목을 좀 공략을 하시는 스타일이 좀 필요하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여전히 4,800원 까지 보시되요. 대신에 오늘 같은 경우에 흐름 자체가 좀 더 하락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좀 더 홀딩을 하셨다가 5,000원까지도 기다리셨다가 그때 정리를 하신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온미디어까지 AS 도와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눌림목 공략주도 들어볼 차례인데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네. 일진 디스플레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진 디스플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매출처를 따져본다면 일단 삼성전자를 들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신고가를 나타낼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코스피 지수상으로는 2000포인트까지 쉼없이 달려왔거든요. 제가 전번에 다른 방송을 통해서 2000포인트까지 쉽게 갈 수 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힘들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쉽게 올 수는 저도 상당히 좀 놀랐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코스닥에 다시 한 번 더 봄바람이 불어올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미국 증시가 끝나면서 재정결벽 이슈가 다시금 불거졌죠. 그러면서 코스닥은 프로그램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유입됐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내관을 가지고 있다고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럴 경우는 큰 낙폭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유념하셨다가 지금 코스피에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오늘 삼성전자 관련주, 태블릿 PC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FPCB 관련주를 한 번 더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진 디스플레이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지금 같은 부분에서 주봉상으로 먼저 한 번에 지지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일봉상으로 우리가 같이 보시더라도 60일선이 지금 지지를 받는 형국이거든요. 그리고 FPCB 관련주, 뭐 플렉스컨 같은 차트를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 20에서는 지지를 받고 있죠. 그만큼 지금은 실적 자체는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테스트 패널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그 부분 자체가 상당히 실적 자체로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3분기에도 물론 실적이 좋았습니다만 4분기도 성수기, IT 부품의 성수기, 지금도 실적 개선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보고가 나옴에 따라서 좀 더 우리가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군을 길게 롱텀으로 가져가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부분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에 특별한 수급 자체는 없습니다. 그만큼 조정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차트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최근 들어서
개인의 물량 자체가 조금씩 나온다는 점 자체가 좀 더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좀 더 이슈를 삼아서 지금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박스권 하단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들어가시는 전략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같이 일봉상을 한번 보시면 하단에 2만 원대에 두 번의 지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단을 한번 보신다면 2만 4천 원 부분이 지금 저항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2만 1,000원 밑에서 공략을 하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격대는 2만 500원에서 2만 1,000원 사이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고,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2만 4,000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신고가까지 노리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19,000원까지도 생각을 하시면서 도전을 해보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눌림목 공략주로는 일진 디스플레이 살펴봐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금요일장 증권사별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HMC 투자증권입니다. 오늘 추천 종목은 S1, 4분기 가입자 순증 지속이 증가 중이며 상품 매출 증가 예상된다며 투자 의견은 바이로 설정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삼성물산, 현재 핀란드 원전과 중동 및 동남아 발전 플랜트, 호주 항만공사 등 다수의 수주권 보유에 따른 성장성이 확보됐다며 투자 의견 바이를 제시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NC소프트, 미국 소재 자회사인 NC인터랙티브와 온라인 게임 개발사 아레나넷의 보유 주식을 현물 출자한다는 소식에 견전 오름세를 이어오고 있죠. 투자 의견 역시 바이입니다. 다음은 현대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GS 리테일, 공정거래위원회 편의점 프랜차이즈 모범거래 기준안 마련에 우려보다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했고 목표 주가는 46,000원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유진투자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삼성증권. 과거 수익률을 살펴보면 12월에 증권주의 주가 상승력이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며 투자 의견 역시 바이를 설정했습니다. 네, 오늘은 HMC 투자증권 박지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2,000포인트 돌파 이후 오늘 금요일장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 FOMC 회의 결과 국채 추가 매입 결정, 그다음에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유동성 증가 기대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의 어떤 순매수, 그다음에 만기일 프로그램 매수 유입 바탕으로 해서 2,000선을 돌파하는 모습인데, 일단 오버슈팅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부분에서 오늘 해외 시장 봤을 때 재정절벽 이슈가 다시 한번 더 불거지는 재점화가 되면서 투자심이 좀 위축된 그런 모습을 나타냈다라는 점이죠. 더군다나 그리스에 대한 추가 지원 여부가 일단 주말쯤 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더 관망세는 좀 나오지 않겠냐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리스 추가 지원 논의 여부 도출 전까지, 그 다음에 재정절벽 이슈가 일단 크리스마스 전까지 나온다라는 전제라면 변동성은 좀 나올 수 있지 않는 구간인가. 그래서 어제만의 상승폭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다소 좀 하락이 조금 나올지 않겠나 그런 판단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단기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노출 구간으로 한 박자 좀 쉬어가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드려보고, 그런 와중에서 기관보다는 좀 외국인 선호에 좀 포커스에 좀 맞춰야 되지 않겠냐 해서 지금 대형주 측면에서는 삼성전자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고, 소재, 산업재, 금융주, 업종 순환매가 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유독 이 지수를 좀 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타 종목들은 좀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좀 다소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흐름들은 좀 안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오늘 금요일인데요. 다음 주 초까지는 낙폭과의 중소형주 쪽으로 이 시장 전체가 좀 다소 숨고르기 나온다라면 그런 중소형주 쪽으로 순환매 차원의 매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형주의 단기 급등 이후에 어떤 그 선순환 플레이를 봤을 때는 다소 좀 종목 쪽을 좀 작은 종목 쪽에서 바탕원부에서 나오는 그런 종목들을 단기 트레이딩 전략하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지 않겠나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단기 급등에 따라 한 박자 쉬어가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낙폭 과대 중소형주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신규 편입 종목 S1 말씀하셨는데요.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S1은 지금 타겟 프라이스가 85,000원을 좀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S1 같은 먼저 접근해야 될 것이 4분기에 대한 가입자 순증에 대한 그런 데이터를 빠르게 좀 캐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는 이제 해지자가 다른 분기보다 증가하고 있지만 지금 순 가입자 건수가 약 1만 건에 이를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올해 전체 한 4만 4천 건이 순될 거로 예상이 되고요. 경기 침체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대비했을 때 한 11% 정도 증가되는 모습을 나타낼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저절로 이 상품 매출이 좀 증가가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지금 S1 같은 경우 지난해 상품 매출이 한 1,580억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3분기까지만 봤을 때 누적 매출이 한 999억 정도, 1,000억이라고 봤을 때 지난해보다는 다소 조금 하회될 거로 보여지긴 하지만 4분기만 따로 통으로 봤을 때는 한 400억 정도 매출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한 1,400억 정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4분기 관계사 관련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요. 2013년도 1분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삼성전자 해외 공장에서 매출이 발생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4분기가 좋아지긴 맞지만 4분기만 볼 것이 아니라 내년 1분기까지 연결로 잘 보셔야 될 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모멘텀 측면에서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 게 4분기에는 CQI닷컴이 좀 성수기다.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4분기에는 3분기처럼 일회성 비용이 없다라는 점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입자가 증가된다라는 점, 상품 판매가 호조다. 이런 것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회사 S1의 자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CQI닷컴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3분기까지 봤을 때 매출이 640억, 영업이익이 한 146억입니다. 상당히 괜찮은 성적표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작년 대비했을 때 한 1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4분기가 드디어 이 자회사 CQI닷컴의 최대 성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로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이 좀 전개될 거로 보여지고, 그렇게 됐을 때 S1의 4분기 연결 매출은 2,800억, 영업이익이 한 360억으로 되기 때문에 전분기 대비했을 때 QOQ 대비 이익 측면에서 3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기관 매도가 다소 좀 이제 스톱이 되면서 외국인들의 좀 매수가 이어져 가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수급적인 측면, 회사 자체의 어떤 모멘텀 플레이 측면에서 이 회사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지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청개구리 사단의 오늘장 대응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샘플러스 양승모 전무위원부터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승모입니다. 예, 오늘 금요일장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도 재정 절벽 우려에 약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기도 했는데요. 현재 코스피 이상체력가를 보니까 1% 이상 큰 폭의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체크 포인트와 함께 시장 전망도 같이 들어볼게요. 네, 오늘 전일 이제 옵션 만기를 기준으로 네. 이제 코스피는 예상의 급등세로 좀 반등을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2,000포인트에 대한 부분도 돌파를 했던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오늘 여러 가지 이슈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애플이 아이폰 5를 이제 공기계 형태의 언락폰으로 오늘로부터 이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락폰이라는 것은 이동통신사들의 아이폰 5를 구입하지 않아도 이 통사에 대한 유심칩만 있으면은 아이폰 5를 따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자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SK텔레콤이라든지 KT에는 좀 악재로 이렇게 좀 작용을 하고 있는 핸드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애플의 언락 아이폰 5가 오늘 출시한다는 것과 오늘 또 한국거래소에서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2차 전지에 대한 산업에 대한 동향 그리고 또 전망을 소개하는 이런 산업 컨퍼런스를 개최를 하는데요. 이번 그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애널리스트 또 투자자들의 특정 산업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두고 또 제고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매분기마다 여는 산업 컨퍼런스의 일환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미국에서도 경제지표 발표들이 있는데요. 오늘 미국에서 11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이제 미국 노동부에서도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것은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지표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경제지표가 발표한다는 것과
또 11월 달에 있는 산업 생산 지수에 대한 경제 지표도 발표를 합니다. 이거는 미국의 연방 준비 제도에서 미국이 이제 11월 산업 생산, 그러니까 결국 경기 순환에 대한 위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경기 선행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보였을 때 이제 미국 쪽에서도 한번 글로벌 증시에 대한 방향성을 한번 나타내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코스피 시장에 대한 예상 지수를 보니까요, 지금 현재 1978포인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물론 동시효과로 인해서 어제 막판에 코스피 200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탑 10에 대한 종목들 위주로 어제 동시효과 때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베팅이 됐었는데요. 지금 현재 2000포인트에 대한 안착 시도는 일단 만기 이벤트성 지수 왜곡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의 상황 자체가 예상 등락률이 마이너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사실 우리 코스피 지수를 놓고 봤을 때 추세대를 좀 사실 돌파를 한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추세대를 돌파를 해서 추세에 대한 전환이 아니냐라는 이런 의구심도 좀 드는데요. 사실 시장의 거래량을 놓고 보았을 때 거래량은 사실 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단발성, 이벤트성으로 좀 일단 주가를 반등을 시켰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외국인들이 뭐 전일 기준으로 5,300억 정도 매수를 보여줬고, 반면 기관 투자자들은 관망, 반면 개인 쪽은 4,800억 정도의 매도세를 보여줬었는데, 오늘 일단 외국계의 자금이 추가 유입 가능성은 좀 높아 보입니다. 외국인들이 신규 자금들이 또 투입이 됐다는 것은 연말 연초까지도 상승은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기관 투자들이 뚜렷한 수급 주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격 매수는 여전히 자제하는 관점으로, 그리고 이번 주는 이제 뭐 마지막 이제 한 주인 만큼 무리하게 이제 시장은 이제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저는 이제 이 추세대를 얼마나 잘 견뎌내주는지, 자, 저는 이제 시장에 대한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자면 1986포인트에서 1988포인트 구간대에서 한 시장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여부도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1986포인트 이하에서 만약에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면은 시장은 오히려 조정세를 좀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과, 1986포인트의 위에서 출발한다면 2000포인트를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는 그런 시도가 보여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좀 더 기다리는 자리까지, 오히려 현금을 들고 있다면 오히려 불안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좋은 사정권에 들어오면 한번 매매하는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1986포인트 지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샘플러스 이상원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어제 추천받은 종목이었죠. 동국제강 이 종목 AS부터 받아보겠습니다. 네, 전에 어제 말씀드렸었던 동국제강이 장 시작 이후에 좀 매수가에 머무르는 모습이 나오다가 좀 외국인과 투신권, 기관에서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좀 상승세로 돌리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기관에서 물량이 좀 나온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투신권에서는 여전히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상승까지의 상승으로의 모습을 보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면 따라서 전일 좀 말씀드린 목표가죠. 목표가였던 15,000원 구간까지는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목표가 15,000원까지는 홀딩해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장의 수급 특징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KG 이니시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 KG 이니시스는 대표적인 전자결제 관련주로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국민카드와 BC카드의 안전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그런 금융 소비자들의 해킹 피해 소식, 이런 해킹 피해 소식에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악재가 전자결제 관련주에 대한 직접적인 그런 피해보다는 주가가 좀 많이 상승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세력들의 이익 실현을 하려는 그런 모습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악재가 기업에 대한 성장성이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이런 모멘텀 자체를 없애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악재로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악재로서 큰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올해 이어서 내년까지도 성장 잠재력은 좀 충분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고 대응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최근 들어서 기관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면
단기 악재로 인해서 좀 매도세에 치중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기관에서의 좀 매도세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투신권에서의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매도세가 점차 줄여져 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외국인 쪽에서는 그다지 큰 변화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개인의 모습을 좀 긍정적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매수세가 좀 뚜렷하게 나오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매수세가 좀 줄어들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다시 한번 이제 매도세를 보이면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이런 좀 수급 개선의 모습이 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저 앞서서 이제 상한가 갖고 10월 15일에 상한가의 모습이 나왔고 그 다음날 16일에 이런 하한가의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런 하한가의 모습이 나온 날 좀 이날 개인의 기관 쪽에서 좀 매물이 많이 나왔다고 볼 수 있지만 투신권에서는 여전히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가격대에서는 투신권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그 이후에 밑에 부분에서 최근 들어서 그 악재가 나온 이후에 좀 매도세가 나오는 모습이었지만 따라서 지금의 매도세가 많이 나온다면 투신권에서도 좀 좀 이익을 많이 보지 못하고 좀 매도하는 그런 경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확실하게 매도세로 전환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은 아닐 수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재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단기 악재로 좀 하락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그 뉴스에 어떻게 주가가 반응하는지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그런 좋은 뉴스를 달고 그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올지 아니면은 그 나쁜 악재가 나는데도 다시 한번 그 주가를 올렸을지 그런 모습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따라서 이 종목 좀 앞으로 2주일 정도 기간을 두고 매매를 하신다면 적정 매수가로는 전일 종가 부근인 12,600원과 주가가 약간 눌려줄 수 있는 12,400원 사이에서 좀 분할 매수로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단기 손절가로서는 12,000원까지로 보고 대응하시고요. 단기 목표가로는 전 고점 부근인 좀 악재가 나오기 전에 그 주가 부근이었던 14,000원까지로 보고 대응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코스피 이상 최저가를 보니 어제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1% 정도 지금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어지는 다음 방송도 함께 하시면서 오늘장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